사실 마음도 외모라는 예선에 합격? 맞아요. 서류 심사는 해야죠, 선생님. 저는 외모는 서류 심사라고 봐요, 그냥. 외모는 그냥 스펙, 뭐지, 뽀뽀하고 싶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끌림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외모는 그냥 그 정도, 그런 서류 심사.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치, 외모는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외모를 본다고 해서, 너 외모를 보니 너 속물이다, 이럴 수는 없죠. 평소 자존감이 낮은 것 같진 않은데, 연애에 있어서는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어, 왜? 나도는, 도현님도 나도예요? 뭐지, 평소에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잖아요. 연애에 있어서 어떻게 낮은 것 같아요? 궁금스? 우리 이렇게 남의 케이스에서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미나를 왜 해요? 남의 케이스에서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 세미나는 대부분. 사례 발표, 뭐 이런 거 있어요. 상담 사례 발표. 왜? 왜 그걸 돈 주고 참여하겠어? 남의 사례에서 얻어갈라. 우리도 얻어갑시다. 자, 피아르님, 왜? 왜 그런 것 같나요? 조건 좋은 사람 만나면 겁부터 난다고? 지난주에 바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받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겁보다는 이런 사람이 왜 날? 근데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조건이 좋은 거에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만이라고 쳐봅시다. 돈이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보다 많을 수는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자체를 뭉뚱그려서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조건이 좋아. 이게 돼요? 난 그게 궁금해.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외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객관적으로 외모가 나보다 뛰어나다? 이런 거는 좀 평가하기 힘든 거 아시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나 돈 없는데 이런 생각? 재산, 집차 이런 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저 사람만큼 재산이 많지 않고 돈이나 차나 이런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왜 좋아할까? 뭘로? 그런 거를 물어보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혹은 추측을 해보거나 그 추측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것도 얘기 못 한다고? 그래, 물어보기는 뭐 힘들 수 있지, 당연히.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제가 나보다 조건이 좋고, 그런데 제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래서. 그러면은 그 조건을 찾게 되지 않아요? 저, 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물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는데, 여기서 끝이에요? 어디까지 해요, 생각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죠. 원래 말투가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뭐 어떻게 실망을 할까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런 거랑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물어본 거에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실망할까봐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시작을 못 한다고?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런 추측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낫다.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 이게 돈밖에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게 궁금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저 사람이 그렇다면은 어쨌든 나보다 낫다면 도대체 날 만나는가? 왜 날 만나는 거에 대한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우리는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 추론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서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연애가 잘 시작이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돈이 다인 것 같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개팅하면 다들 제 외모에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크게 외부담이에요. 지금은 돈이 단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할 때 돈이 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PRL님 또 팩폭을 해서 죄송한데 PRL님 논리대로라면은 나랑 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연애는 아니잖아요. 기본 가정이 조금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에 있어서는 외모도 있고 성격도 있고 어떤 나랑 잘 맞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상대방과 나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한다면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은 그게 돈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라면은 그런 재력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기본 가정이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피라는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면은 그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느낌이라면 그 나머지는 돈밖에 없어요. 성격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런 저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게 1차원적으로 딱 그게 끝나지? 돈으로? 저는 그게 궁금하기는 해요. 쉐를님 나를 듣기가 무섭다고? 그건 떤 면에서? 재지 말고 얼굴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살면 돼요.
게이득이네요. PRL님은 여자분이세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럴 수 있죠. 남자가 내 예쁜 외모만 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여자분들 굉장히 많죠. 조건 따지면 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만 보고 그런 걸 따지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뭔가 PRL님 밑에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만 말을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한테만 약간 기준 자체가 돈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면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피아님 거절당하기가 겁나는 것 같다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고, 낯가림도 심해서 적극적이지도 않다고. 뭐야. 처음에는 외모에 호감이 뭐, 제가 뭐 나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 걱정을 하실 나이군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내가 이해하면 조금 이상한 거겠지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그 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체는 내 외모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이 사람한테 주기를 시작했어. 뭐 이런저런 거를 주기를 시작했어. 근데 내 외모에 대해서 그런 매력이 언젠가는 식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경험상. 지금까지 그런 거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게 무섭겠죠? 그래서 이게 식으면은 내가 줬던 내가 투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투자한 시간과 돈 이런 것까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지금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상황적인 사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그 선은 어떻게 긋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싫어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시작이 너무 힘들다고? 선을 어떻게 긋길래요? 호감 없는 사람이 척을 한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서로 호감 관련한 그런 상황, 소개팅 이런 걸로 만나시는 거예요? 소개팅으로?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또 약간, 마음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도 또, 제가 오류라고 하는 거는 PR님이 뭐를 잘못했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난이나 뭐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런 누군가를 만나서 정착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데도 계속 뭔가 보내려고, 마음을 안 주려고. 이게 약간 그 욕구가 충돌되지 않아요? 상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 이런 거를 느껴요. 물론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자존감이 진짜 너무너무 낮은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진짜 낮은 사람은 나는 누구도 만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두 가지가 상반돼서 욕구도 있고 실제로 소개팅에도 나가고 그런데도 또 안 주려고 그러고 이게 왜 충돌이 될까? 저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해요. 프랭크 앤션님 이전에 연애하면서 크게 상처받던 기억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약간은 별개로 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과거의 그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자존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마음을 주기 싫어서인지, 이거를 지금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시는 거죠. PRL님은. 이 이유가 뭔지. 아니면은 진짜 이 사람이, 상대방이 처음으로 제가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떠나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맞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맞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적극적으로 한 것도 이제 기준이 애매하긴 하죠. 저희는 모르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셨고, 얼마나 뒤통수를 세게 맞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불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틱한 불안 사건. 이런 거죠. 강아지가 있어. 그 전까지 너무너무 귀여워했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어. 내 눈에, 이거는 진짜 처음 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그래가지고 항상 하듯이 내가 쓰다듬으러 갔는데 엄청 세게 물려가지고 응급실 가서 몇 방씩 막 꼬맸어.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좀 비유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나는 강아지를 만지고 싶고 귀여워하고 싶고 뭐 키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강아지가 또 나를 이렇게 또 시게 물까봐 그런 게 무서워하면서 약간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또 언제 물릴지 모를까봐 불안하고 아니면은 그 상황이 제가 드린 비유에 있어서 뭐가 조금
이 부분은 좀 다르다 하면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PR님이 왜 비유를 왜 하냐면 조금 더 이제 그 상황을 쉽게 풀어 보려고. 자기를 너무 좋아해주는 강아지를 만나면 트라우마가 좀 극박되죠. 그쵸. 근데 PR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시계 물릴지 모르는 거야. 걔도 그 강아지도 맨 처음에는 막 귀여운 척했어. 귀여운 척하면서 막 만져 만져 뭐 이러다가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싹 물어버리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냅다까라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문 거는 아닐 거고, 나도 좀 정을 준 강아지고 막 그랬는데 그 강아지가 갑자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시게 물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내가 강아지를 조금 이렇게 다시 좋아하고 싶고 많이 만지고 싶고 그러려면은 아까 이제 프랭크 앤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만지는 거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불안 사건이잖아요. 보통 심리 치료에서 불안 사건은 전통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체계적 둔감화라는 그런 불안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은 순수하게 조건 없이 무조건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거를 기대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다려도는 되지만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데,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한테 그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타인의 영역이잖아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거는 그치, 다른 사람의 영역이고, 불안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는 체계적 동감하고, 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만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한테 시게 물려서 이렇게 수술을 했잖아요. 몇 방울 꼬맸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위험이 없는 강아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려도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강아지부터 시작을 해서 만져보고 또 사랑을 한번 줘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아무 남자나 만나서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강도를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옛날에는 맨 처음에 만나면은 막 10씩 줬어. 10, 뭐 그 다음에 20, 30 뭐 이렇게 늘려갔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5, 10 이런 식으로 줄여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은 거의 1, 뭐 그 다음에 만나면 1, 뭐 아닌 척 1, 그리고 표현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막 그렇게 너무 내 마음을 곳간을 안 열고 진짜 안 주려고 그랬다면 조금씩이라도 줘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강아지 사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나는 강아지 키울 거고, 언젠가는 나는 강아지 또 만질 거고, 만지면 너무 좋고 이런 걸 아는데 그냥 무서워서 그러는 거구나.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그 마음을 조금, 내 마음의 곳간을 좀 열어서 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한 번에 확 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제가 열라고 해서 여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래도 이제 좀 문을 여는 그런 연습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거는 불안이다. 불안인데 불안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순수한 호감과 교감은 10대 때는 할 수 있는, 아니야,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믿긴 믿어요. 근데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맞아요. 뭐 그런 사람 찾으려기보단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그만큼 자기 관계에서 계속할 수 있게 여러 방면에서, 그쵸. 맞아요. 그 외모도 조건일 수 있고 성격도 조건일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약간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알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맨 처음에 피아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개 얘기까지, 강아지 얘기까지. 사실 이제 많은 그런 패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피아렐님이 맨 처음에 알고 계셨었는지, 그 본인께서 하시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뭐죠, 알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뻔한 이야기를 결국 한 것 같지만,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이건 그냥 불안이다. 별건 아니고, 내가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자존감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내가 이건 무서워하는 거야. 얘가 옛날에 한번 걔한테 물려가지고 그런 거야.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덜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음은 또 외모라는 예선의 합격? 맞아요. 서류 심사는 해야죠. 선생님. 저는 외모는 서류 심사라고 봐요. 그냥 외모는 그냥 스펙, 뭐지, 뽀뽀하고 싶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끌림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외모는 그냥 그 정도, 그런 서류 심사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쵸, 외모는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외모를 본다고 해서 너 외모를 보니 너 속물이다 이럴 수는 없죠. 제가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다 채용될 뭐지? 그쪽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고용계약서를 쓸 때까지 우리는
많은 협의를 거치고 그런 걸 해야죠. 아, 드디어 커피 다 마심. 맛있었다. 그치. 근데 뭐 언제나 채용의 문을 항상 열어주세요. 그 지금 PRL님 같은 경우는 채용의 문을 닫아둔 거잖아요. 사람 부족한데 채용할 생각은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정말 진심으로 우리 회사를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은 저는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를 그렇게 진심으로 지원을 해주겠어요. 우리 회사 말고 나 말고도 대체제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PR님은 여자니까 나 말고도 그런 비슷한 조건의 여자는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야 무조건 나만 이렇게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연애 때문에 좋은 사람 놓쳤다는 생각은 했는데 또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은 내가 만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별개로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아, 불안의 감정 인주. 어쨌든 강아지를 자주 물론 이제 실전은 다를 거예요. 그럴 때도 그럴 때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뭐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고 쳐봐요. 상담이라고 쳐보면 지금 나랑 이렇게 막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딱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아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막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뒤지게 깨지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우린 그걸 수정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단박에 피알님이 겪고 계신 고민 그게 해결되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거기 변수가 또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음에 뭐 보통 상담을 한다면 그 다음 시간에 갖고 오겠지만 어찌됐든 다음에 그런 예외 변수를 겪었다 하면 또 갖고 와서 얘기해 보는 거죠.